민트 오디오북. 따로 산 지가 벌써 20년도 넘었다. 독수 공방하면서도 형준이 다른 여자를 품은 적은 없었다.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다. 인연을 금기시했다.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우리 이모 어떠세요? 조카님,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이모에게 친구가 필요한 거죠? 아저씨, 술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 친구라고요? 어싱, 박철호. 일. 형준이 접자기 시작한 지 석 달쯤 된 것 같다. 신발도 양말도 신지 않고 맨발로 흙길을 걷는다. 접지는 땅과 접촉하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얼싱으로 통용된다. 공지천 지천변의 흙길을 정비해 맨발로만 이용해주세요라고 현수막도 걸어놓고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가, 만성염증 치료 등 맨발 걷기의 효능을 발 모양의 나무판에 써붙인 간판도 있다. 한 달 전에는 시장 등 저명 인사들이 참가하는 맨발 걷기 행사도 그곳에서 했었다. 그러나 형준은 어느 날 점심 약속이 있어서 그 근처 식당에 갔다가 처음 그 길을 1시간 남짓 걸었었다. 여느 때 형준은 매일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걷는다. 사무실과 가까운 초등학교 운동장은 다행히 흙바닥이어서 맨발 걷기에 딱 좋다. 다만 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수업 방해를 염려한 보안관들의 출입 통제로 인해 아침 8시 이전과 저녁 5시 이후에만 운동장을 걸을 수 있다. 그래도 형준은 가까운 그곳이 맨발 걷기에 더 좋아 매일 아침 또는 저녁으로 10바퀴씩 맨발로 걷는다. 지루함을 덜기 위해 걸으면서도 기도도 하고 가끔 노래도 흥얼거린다. 그래도 대부분의 걷는 시간은 말없이 생각하는 시간이 된다. 은근슬쩍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걷는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기도 한다. 맨발로 또는 운동화를 신고 걷는 사람들의 8알은 여자다. 그리고 대부분은 거의 매일 같은 시간대에 나와 걷는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금세 낯익은 얼굴이 된다. 어떤 중년 여인은 걸을 때 엉덩이가 뒤로 좀 빠지는 모양이어서 형준은 그녀를 마음속으로 오리궁둥이 아줌마라고 부른다. 또 그녀보다 좀 더 젊은 어떤 여인은 걷는 여자 중에서 짝을 정해 나란히 걸으며 잘 떠든다. 그래서 형준은 그녀를 수다쟁이라고 부른다. 같은 짝과 매일 같이 걷는데 무슨 할 말이 많은지 그게 궁금하기도 한데 자기가 그게 왜 궁금한지를 자문하고 쓴웃음을 짓기도 한다. 그러나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형준이 그 누구와도 말문을 튼 적은 아직 없다. 그동안 통성명은 안 했어도 낯은 익었을 텐데 굳이 인사말조차도 나눌 생각은 피차 조금도 하지 못했다. 눈에 띄면 나왔나 보다, 안 보이면 못 나왔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말 뿐이었다. 그 정도의 관심도 사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형준은 당뇨 환자다. 20년 전 소갈증에 식탐이 늘어 지인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다가 당뇨병이 있는 것을 알게 돼 그때부터 당뇨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당뇨는 소식 다동, 즉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약이라고 해 음식 조절과 꾸준한 운동이 요구되는 생활습관병이란 것을 잘 알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늘 실천이 부족하고 주로 약에 의존해왔다. 그러니 운동 부족은 당연히 비만을 가져오고 혈당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당화 혈색소가 정상치를 벗어나 떨어지지 않는 난조가 오래 지속돼 주치의가 걱정하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게 됐으나 마이동풍이었다. 그런 태만의 결과 형주는 만성 콩팥병을 얻게 되었고 손상된 사구체가 수리는 안 되니 더 이상의 악화를 막는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해서는 당뇨 조절이 급선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형주는 수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식이조절과 맨발 걷기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형주는 맨발 걷기가 당뇨와 콩팥병의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른다. 맨발 걷기로 혈압과 혈당이 낮아지고 심지어는 포기했던 말기암도 치료했다는 사례가 있기는 해서 형준에게도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몇 개월은 맨발로 걸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흙바닥에 냉기가 싫어 소위 어싱 양말을 사서 신고 걷는다. 그것은 두꺼운 양말의 발바닥 자리에 커다란 구멍을 2개 뚫어 놓은 것이다. 발가락 언저리 발바닥과 발 뒤꿈치 언저리의 발바닥이 땅에 닿게 만든 것이다. 맨발 걷기의 원리가 지압 효과와 더불어 접지를 통해 땅의 음전하가 몸의 양전하와 만나 전기적 중화를 통해 몸속의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하는 항산화라고 하니 비전도체 양말은 맨발 걷기 효과를 제한하게 되고 일부만이라도 전도가 되게 해야 맨발 걷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양말에 구멍을 낸 것이 어싱 양말이다. 형준이 어싱 양말을 신고 걸어보니 발에 냉기도 덜하고 땅 딛는 느낌도 좋았다. 그런데 아직 다른 사람들은 신발 또는 양말을 신은 채 걷기를 계속하고 있다. 형준이 걸을 때 뒤에서 보면 발을 옮길 때마다 들린 발의 바닥에 구멍이 난 것이 보일 텐데도 형준을 따라 어싱 양말을 신고 걷는 사람이 없다. 형준이 먼저 말을 걸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까 생각하다가도 생각에 그칠 뿐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누군가 먼저 물어오면 소상히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준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쉽사리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연일 거의 일정한 시간에 맨발 걷기를 계속하는데 어느 날 사고가 생겼다. 형준이 신고 있는 어싱 양말의 발가락 부분이 해져 발가락만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까만 양말 사이로 발가락 몇 개가 삐죽이 빠져나온 모양이 형준이 보기에도 그냥 맨발과는 달리 좀 특이했다. 걸을 때 움직이는 발가락의 모습이 작은 몸에 털이 수북한 어떤 연체동물 같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옆을 지나며 힐끔힐끔 형준을 쳐다보던 아줌마들이 그것을 보고 저희들끼리 키득거리다가 형준을 향해 말을 걸었다. 아저씨, 양말이 빵꾸가 났네요. 발가락 안 시리세요? 시원하고 좋은데요. 형준은 웬 참견이냐 싶어 대꾸를 안 하려다가 그렇게 응대했다. 형준의 말문이 터지자 여자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형준과 보조를 맞춰 걸으며 질문을 쏟아냈다. 역시 수다쟁이 아줌마가 쉴 새 없이 질문 공세를 폈다. 그동안 대화는 없었어도 꽤 오랜 시간 같은 운동장을 돌며 안면을 익혀온지라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았다. 아저씨, 맨발 걷기 시작한 지 반년도 지난 것 같은데 효과가 있으세요? 그럼요. 그러니 매일 걷죠. 뭐가 좋아졌어요? 20년 넘게 복용한 혈압약을 끊었죠. 어머, 그래요? 또 다른 건요? 체중 감량에 숙면에... 여자들이 번갈아 묻는 말에 형준은 고분고분 대답해 주었다. 한 여자는 자기도 아침 저녁으로 걸어서 7kg을 줄였다고 했는데 그녀는 맨발이 아니고 신발을 신고 걸었다. 형준의 대답에 여자들은 맨발 걷기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이구동성으로 발바닥이 아파 못 걷겠다고 토를 달기도 했다. 형준은 여자들에게 장황하게
맨발 걷기의 효과를 설명해 줄까 하다가 공연한 일 같기도 해 그만두고 무슨 바쁜 일이 있는 것처럼 발걸음의 속도를 내 여자들을 앞질러 걸었다. 여자들도 더는 따라붙으며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다. 형준이 몇 바퀴 더 돌고 교문 앞 정자 앞에 벗어둔 슬리퍼를 신고 돌아서는데 막 교문을 들어서는 낯선 여자가 눈에 띄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도 얼굴이 반쯤 가릴 정도로 눌렀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여자였다. 교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그녀도 신발을 벗어놓고 노란 핸드폰 주머니를 등에 가로질러 메고는 맨발로 운동장을 걸었다. 형준은 아침 일찍 전철역으로 갔다. 저녁에 서울 충무로에서 대학 동기들의 송년 모임이 있어서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2. 역 플랫폼에서 곧 도착할 청량리행 전철을 기다리는데 한 중년 여인이 형준에게 다가와 이번 열차를 타도 상봉역에 내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형준은 상봉에도 정차한다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전철이 도착해 형준은 열차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뒤따라 들어온 그 여자도 옆에 앉아도 되느냐고 묻고는 형준이 앉으라고 하자 재빨리 형준의 옆자리에 앉았다. 여자가 옆에 앉자 살짝 향수 냄새가 풍겼다. 형준은 보통 춘천에 사는 사람이면 전철이 상봉행이든 청량리행이든 같은 방향이고 상봉에서는 다 정차한다는 것쯤은 다 알 터인데 그걸 물어본 여자의 거주지가 궁금했다. 양구나 화천 같은 지역에 살면서 한 번도 전철을 타보지 않은 사람 같기도 했다. 어디 사세요? 저요? 독일에 사는데요. 의외였다. 양구나 화천 같은 지역 이름을 예상했던 형준에게 독일이란 그녀의 대답은 형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형준의 질문 의도를 알아차린 듯 촌여자가 아님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독일 쾰른에 사는데 언니가 작고해 한국에 나왔다가 넉 달간 춘천에 사는 조카딸 집에 와 있다고 했다. 경기도 안산에도 집은 있는데 세를 주고 오랫동안 외국살이를 하다가 잠시 들어와 낯선 도시에서는 길치라고 했다. 춘천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는 조카딸을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전철로 다녀보지 않아 7호선 환승을 위해 상봉에서 내리는 일이 염려된다고 했다. 조카가 갈아탈 역과 내릴 역을 자세히 일러주기는 했는데도 상봉역을 지나칠까봐 그렇다고 했다. 형준은 그녀가 몇 차례나 이 열차가 상봉에 정차하는지를 물었던 이유가 이해되었다. 형준은 그녀의 외국살이가 궁금했다. 독일로 이민을 가신 건가요? 아니요. 시집간 큰딸이 거기 살아요. 작은 딸도 체코 브루노에 살죠. 딸들과 같이 사시느라. 예, 딸만 둘인데 모두 유럽에 살아서. 그녀는 딸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유럽에서 미국계 회사에 다닌다고 했다. 그리고 묻지도 않은 남편 얘기도 서슴없이 했다. 남편과는 방글라데시에서 20년 넘게 의류업을 했다고 했다. 마침 형준의 고교 후배 중에도 그런 사업자가 있어서 그녀가 했던 사업이 저렴한 인건비에 노동력이 풍부한 그곳에서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란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형준의 고교 후배도 처음엔 중국에서 의류 제조 판매업을 하다가 인건비가 더 싼 방글라데시로 갔다. 그녀는 남편이 암으로 별세하자 사업을 다른 교민에게 넘기고 딸들에게로 가 손자들을 부아주며 산다고 했다. 저쪽 의자에도 난방이 들어오나요? 그녀는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보고 온기를 느끼고는 그렇게 물었다. 그럼요. 전철은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되고 여름에는 냉방이 잘 되죠.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 같아요. 깨끗하고 편리하고 공중 화장실에도 두루마리 휴지가 있고
유럽에 갔을 때 화장실에 불편을 느꼈던 형준도 그녀의 말에 공감하며 맞장구를 쳤다. 그렇죠. 예전에 비해 교통도 많이 좋아졌고 어디를 가나 운동기구가 있는 소공원도 많이 있죠. 근래에는 맨발로 걷는 황토길도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죠. 맨발 걷기 하세요? 예, 6개월 전부터 사무실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흙바닥을 맨발로 걷죠. 남편도 좀 더 일찍 귀국해서 맨발 걷기를 꾸준히 했으면 암도 이기고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한국에서 맨발 걷기로 암도 이긴 사례를 듣고 3년 전에 귀국을 하긴 했는데 말기암을 고치기엔 너무 늦어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돼 맨발 걷기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갔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어떤 분이 암도 고쳤다는 사례를 접하고 맨발 걷기에 도전하게 되었죠. 저도 남편 떠나보내고 유럽에 갔다가 3년 만에 다시 한국에 나와 보니 그 사이에 맨발 걷기 붐이 더 활발해진 것 같아 맨발 걷기에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영어로 어싱이라고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여사님도 맨발 걷기에 도전해보세요. 시중에 어싱 양말도 판매되고 있으니 그거 사서 신고 걸으시면 됩니다. 예, 저도 그런 양말 봤어요. 조카 딸도 가끔 나가서 맨발로 걷고 오는데 어싱 양말이라고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말을 신고 다녔어요. 맨발로 걸을만 하면 여기저기 가서 걷는다고 들었어요. 조카도 제 엄마를 졸지에 잃고 혹시 엄마가 앓은 병이 유전은 아닌가 해서 부쩍 건강을 챙기더라고요. 두 사람이 얘기하는 사이에 열차는 어느새 상봉역 플랫폼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내려서 환승해야 한다고 하며 일어나 내릴 채비를 했다. 형주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라는 뜻으로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열차가 멈춰서자 불이 나게 내려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형주는 그녀가 내려 비어있는 문 쪽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그것은 어디에서든 가장자리 좌석을 선호하는 형준의 습관적인 행동에 연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의 따뜻함이 그녀의 체온 때문이기라도 한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입가에 멋쩍은 미소를 머금기도 했다. 그것은 옆으로 나란히 앉아 그녀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도 알 수 없는 인연에 대한 미련 같은 것이 마음 언저리에 때국물처럼 끼어드는 일종의 자조감 같은 것이었다. 짧은 몇 마디 대화가 전부였을 뿐 불가에서 말하는 옷깃조차 스친 적이 없는데 무슨 인연을 들먹이느냐고 자신을 꾸짖기도 하다 보니 열차가 막 종착역에 들어서고 있었다. 형주는 전철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환승 플랫폼으로 향했다. 머릿속으로는 인연도 때에 따라 갈아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3. 주중에 서울에 다녀온 뒤로 형주는 연일 초등학교 운동장에 나가 1시간씩 맨발로 걸었다. 운동장을 15바퀴 돌면 80분이 걸리는데 매번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한다. 걷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교사 뒤로가 나무 밑에 걸음을 주기도 한다. 그날도 잠시 교사 뒤쪽으로 갔다가 나와 다시 운동장에 들어서는데 저만치 낯선 두 여자가 나란히 걸어놓은 것이 보였다. 한 여자는 어깨를 가로질러 노란 핸드폰 주머니를 메고 있었다. 며칠 전 교문 앞에서 마주친 그녀가 틀림없었다. 그런데 모자를 푹 눌러 쓴 그 옆의 여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형준은 깜짝 놀랐다. 그녀도 형준을 알아보고 어머 그 아저씨네 하며 아는 체를 했다. 그녀는 엊그제 상봉 가는 전철에서 만난 그 독일 여자였던 것이다. 형준이 먼저 독일 여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이 동네에 사세요? 예, 인사드려.
엊그제 상봉 갈 때 전철 잘 알려주신 분이셔. 이쪽은 제 조카예요. 이 근처에 사는데 가끔 여기 와서 걷죠. 아, 예. 맨발 걷기 한다는 그 조카분이시군요. 반가워요. 이모한테 얘기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모가 제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 이분도 맨발 걷기 하신다고 어식 양말 얘기가 나와서 네 얘기도 했지. 예, 그러셨군요. 이 아저씨는 전에도 여기서 얼핏 뵈었는데. 맞아요. 지난주 수요일인가 제가 나갔을 때 들어오셨죠? 이 노란 핸드폰 주머니를 보니 저도 기억이 나네요. 형주는 두 여자 뒤에서 걸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모는 신발을 신었고 조카는 어식 양말을 신어 발을 들 때마다 바닥에 두 개의 구멍이 보였다. 대화는 자연스레 어식 양말에 대한 것이었다. 조카는 매일 딱딱한 흙바닥을 걷다 보니 양말이 빨리 해진다고 했다. 형준도 동의하며 해진 데는 면 반창고를 붙이니 그래도 꽤 오래 더 해지지 않고 붙어있다고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조카는 그런 방법을 미처 몰랐다고 하며 면 반창고를 써보겠다고 했다. 여사님도 어식 양말 신고 맨발로 걸어보세요. 발바닥이 흙에 닿는 감촉이 좋거든요. 맞아요, 이모. 제 것 한 켤레 드릴게요. 내일부터는 이모도 어식 양말 신고 맨발로 걸으세요. 조카도 이모에게 적극 맨발 걷기를 권했다. 다음 달에 독일로 돌아갈 텐데 뭘. 그녀는 하다가 말 일에 공들이고 싶지 않다는 듯이 덤덤하게 말하자 조카가 바로 채근하듯 대꾸했다. 독일로 가서도 하면 되지요. 독일에서는 안 되나? 집 근처는 포장길과 잔디길이 대부분이라 길게 이어진 흙길을 찾기가 쉽지 않지. 집에서 좀 떨어진 밀밭 쪽으로 나가야 걸을 만한 흙길이 있지. 밀밭길 사이로? 이모, 아주 낭만적일 것 같아요. 낭만은 무슨. 그곳 사람들에겐 맨발 걷기가 생소해 내가 매일 맨발로 걸으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할 텐데. 아니에요. 이모가 맨발 걷기 효과를 보고 경험 얘기를 해주면 처음엔 의아해하던 그 사람들도 금세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모가 맨발 걷기 전도사가 되는 것이죠. 두 여자의 얘기를 듣기만 하던 형준도 조카의 생각이 맞을 것 같았다.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시는 동안 직접 맨발로 걸어보시고 이론적으로도 공부하시면 조카분 생각처럼 전도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이모. 마침 시 문화재단에서 곧 시작하는 맨발 걷기 지도자 강습이 있어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모도 같이 등록해요. 조카는 성격이 활달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것 같았다. 아직 맨발 걷기를 시작하지도 않은 이모에게 지도자 강습이라니. 형주는 속으로 조카가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싶었으나 대놓고 지적하지는 못했다. 예, 좀 쉬었다 걸으면 안 될까? 그녀가 신발을 신고 걷는데도 좀 힘이 드는지 쉬기를 원했다. 그래요, 이모. 모처럼 걸으시니 힘드실 거예요. 이모도 나이가 있으신데. 아저씨도 같이 앉아 좀 쉬시지요? 이모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형준에게 그녀의 조카로선 당연해 보일 법한 배려의 말을 듣고 형준은 잠시 망설였다. 이제까지 걸으면서 중간에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자신과의 약속인 그 룰을 깨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망설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대답할 겨를도 없이 두 여자가 앉은 정자로 가서 형준도 마룻바닥에 걸터 앉았다. 운동장에서의 예기치 않은 그녀와의 재회가 전철에서 잠시 품었던 형준의 인연에 대한 생각이 망상 수준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을 이어가기 좋게 그녀도 조카를 따라 이곳에 매일 나와 맨발 걷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녀를 맨발 걷기에 올가매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았다. 그래서 형준은 조카의 생각에 동조하며 더 강력한 부채질에 나섰다.
저도 아까 조카분이 얘기한 그 강습생 모집 공고를 시부해서 봤는데요. 아주 좋은 기회 같아요. 초보자도 기초 이론과 실제 걷는 요령까지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지도자 과정까지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저도 등록할 생각이거든요. 거 봐요, 이모. 이 아저씨도 등록할 거라고 하잖아요. 제가 등록 기간에 이모까지 등록할게요. 인원 제한이 있고 선착순이라 빨리 해야 해요. 그렇지, 아저씨? 예, 맞아요. 아마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늦으면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셋이 다 등록이 되면 동기생이 되는 거네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배운 대로 여기 와서 실습도 같이 하고. 아저씨 안 그래요? 그렇죠. 잘 배우면 독일 가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 끝에 동기생만이 아니라 나하고 동무도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싶었으나 그 말은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삼켰다. 하지만 조카가 참으로 마음에 드는 얘기를 이어가 형주는 그녀가 참 똑똑한 조카를 두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두 여자와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든 형주는 어느새 머릿속으로 인연 굳히기를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거사를 생각하면 룰을 깨고 쉬는 이런 시간이 조금도 아까울 게 없었다. 모자를 벗고 쉬는 두 여자의 갈색 머리카락이 살짝 바람에 흔들렸다. 코끝이 향긋했다. 그 향기는 형준의 뇌파를 자극하는 시그널 같기도 했다. 인연에 대한 시험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잠시 부풀었다 꺼지는 거품 같은 해프닝일지 아니면 시련도 불사하는 운명적일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맨발 걷기가 매개가 되는 그런 모종의 관계 형성에 대한 시그널 같기는 했다. 더 앉아 쉴래요? 저는 더 걸어야겠어요.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세요. 저흰 좀 더 쉴게요. 형준이 혼자 몇 바퀴를 더 걷고 난 후 두 여자도 세 바퀴를 더 걸었으나 셋이 보조를 맞춰 같이 걷지는 않았다. 형준은 아직 목표량에 미달해 더 걸을 생각인데 두 여자는 그만 들어가겠다고 했다. 형준이 돌아서 가는 그녀들을 향해 또 나오세요 라고 인사했다. 그녀들은 형준을 향해 손만 흔들어 보이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교문을 나가 형준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형준의 마음속엔 왠지 모르게 그녀들이 내일 또 나오리라는 철석 같은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4. 형준이 두 여자를 다시 만난 건 운동장이 아닌 맨발 걷기 강습회장이었다. 조카의 설명으로는 이모가 먼저 강습을 받아 이론과 걷는 요령을 습득한 후 독일로 돌아가기 전까지 실습 삼아 운동장에 나와 걸을 것이라고 했다. 강습은 형준도 등록을 했다. 그래서 같이 수강을 하게 돼 일단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기대가 무너지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안도감이었다. 강좌 사이에 휴식 시간에는 차도 같이 마시고 다른 수강생들과도 어울려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그런데 수강생 중에는 여자들도 많아 매번 형준이 끼어드는 게 녹록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 여자도 여자 수강생들 사이에서 재미를 느끼는 듯 눈에 띄게 활력이 넘쳐 보였다. 그녀의 조카는 직장일로 빠지는 날이 잦았다. 출석하지 못하는 전날에 몇 번 조카는 형준에게 이모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수강생들로부터 형준에 대한 신상 정보를 들어서인지 형준에게 더 부침성 있는 매너를 보였다. 황토길 맨발 걷기 실습을 포함한 4주 동안의 기초 강습을 마치고 연이어 속개된 지도자 과정 강습에도 세 사람은 동기생으로 참여했다. 주 2회 하는 강습을 2차례 마친 어느 날 조카가 늦게 강습장에 나타났다. 서울에서 오는 길이라고 하는데 늦지 않으려고 애쓴 모습이 역력했다.
형준을 보자 조카는 대뜸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형준은 마침 다른 일정도 없어서 그 자리에서 승낙했다. 형준은 잠깐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 사이에 근처 세차장에 다녀왔다. 조카는 이모를 대동하고 약속한 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세차하셨나 봐요? 식당에 들어서면서 독일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예, 맨발로 차를 타고 내렸더니 차 바닥에도 마사토가 많이 떨어졌네요. 황토길이면 덜할 텐데 학교 운동장엔 마사토가 많아서. 이 고장 토질이 원래 마사토가 많아요. 모함이 화강암이라서 그렇겠죠? 조카가 끼어들며 지질학도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자리를 잡고 나서도 한동안 지질 얘기가 그치지 않았다. 주로 조카가 등산을 하면서 주워들은 풍월이었으나 현준이 처음 듣는 얘기도 있었다. 조카는 풍수에도 관심이 많아 보였다. 묘자리도 봐줄 수 있으니 미리 예약을 하라고 설레발을 쳤다. 독일 여자가 나서서 화제를 돌리자 그제서야 조카도 진정이 되는 듯했다. 진즉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늦었네요. 독일 여자가 형준을 쳐다보며 다소곳이 말했다. 아니, 제가 먼저 모셨어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한 발 늦었네요. 왜 아저씨가 식사를 사세요? 혹시 우리 이모한테? 조카가 장난기 섞인 말투로 전곡을 찌르며 끼어들었다. 독일 여자는 전철에서부터 맨발 걷기 입문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는 게 밥을 사는 이유였다. 형준은 역시 인연을 내세우며 상봉에서 헤어지고 다시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회가 반복되어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 밥을 사야 하는 이유였다. 그런 두 사람의 설명을 들은 조카는 잘 됐다고 하며 오늘은 이모가 사고 다음 주엔 아저씨가 사면 되겠다고 했다. 자기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것이었다. 해물과 소갈비와 능이가 어우러진 해신탕이 조카의 말에 동의라도 하듯 뽀글뽀글 큰 소리를 내며 냄비 가득히 끓어올랐다. 조카는 다 끓은 탕을 대접에 떠서 형준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이모 어떠세요? 하고 물었다. 그 말소리는 이모에게 잘 안 들렸을 정도로 낮았으나 억양은 또렷하여 형준에겐 매우 도전적으로 들렸다. 혼자 된 이모에게 형준을 남자친구로 소개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질문이었던 것이다. 형준도 좋지요라고 맞장구를 치며 쉽게 조카의 저의에 말려들었다. 그것은 형준도 벼렀던 계산된 것이기에 그 순간 조카와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조카가 알고도 그러는가 싶었다. 영문도 모르는 독일 여자는 조신하게 탕 국물을 홀짝일 뿐 아무 말도 없었다. 형준의 마음을 떠본 조카는 자신감이 생긴 듯 형준이 미처 대접을 비울 사이도 없이 연신 탕 서비스에 집중했다. 형준이 소주 생각도 간절했으나 차가 있어 자제했다. 소주를 마음껏 마시고 취기가 돌면 당장 이 자리에서 보다 확실한 거래가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러면 조카의 이모 사랑도 급진전할 텐데 형준이 맨정신에 그런 거래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게 아쉬웠다. 그래도 형준으로서는 인연을 장난으로 시험할 수는 없었다. 이 시점에서 두 여자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게 맞다고 믿었다. 조카님,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지금 이모에게 친구가 필요한 거죠? 조카가 미처 대답할 준비가 안 된 듯 머뭇거리는데 형준의 말에 깜짝 놀란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저씨, 술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 친구라고요? 제 진이를 왜곡하지 마세요.
전 다만 아저씨의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대접하는 것뿐입니다. 독일 여자의 정중한 언행에 형준이 당황스럽기도 했으나 형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예, 오늘 이 자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사님의 순수한 진심도 존중합니다. 당장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여사님을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 타진해 보는 것입니다. 전철에서 처음 뵙고 몇 마디 나누면서 알고 지내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 관계의 가장 적당한 표현이 친구가 아닐까요? 그래서 여사님도 친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조카님께 여쭤본 겁니다. 여사님께 직접 물어보지 못한 건 잘못입니다. 조카님이 있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묻는 것이 좀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상한 얘기로 들으셨으면 제 표현이 거칠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모, 이 아저씨 잘못 없어요. 아까 제가 먼저 이 아저씨에게 이모가 어떻냐고 물어봤거든요. 아저씨가 그 답을 해주려고 말을 꺼낸 것 같은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어보죠. 조카의 중재로 분위기는 급수습되고 형준은 자신이 하려고 마음먹었던 얘기를 조곤조곤 이어나갔다. 5. 형준은 60대 중반에 다니던 회사를 정년 퇴직하고 평생 살아온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은퇴자이다. 부인은 있는데 다른 지방에 가 있고 자녀들도 모두 제 가정을 꾸려 명절 때나 한 번씩 서로 얼굴을 보는 처지다. 오래 살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으나 병든 몸으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싫어서 열심히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다. 부인은 40 초반에 어쩌다 신내림을 받아 가출했다. 식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당들이 모여 사는 시골에가 따로 산 지가 벌써 20년도 넘었다. 자식들도 제 엄마 보기를 원하지 않고 부인도 그런 모습으로 자식들 대하는 게 떳떳하지도 않아 피차 볼 생각을 안 하고 남처럼 여기며 지낸다. 그나마 제 돈벌이는 되어 남편이나 자식에게 손 내밀지 않고 살아서 서로 고맙게 생각한다. 20년 이상을 독수공방하면서도 형준이 다른 여자를 품은 적은 없었다. 외로움을 느끼면서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다. 부인도 결혼은 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고 경제적 능력이 되면 여자를 사귀라고는 했다. 그러나 회사 생활을 할 때는 누구를 새로 만나 사귄다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인연에 대한 호기심이나 끌림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무슨 정신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연을 금기시했다. 그런데 전철에서 독일 여자를 만나서 어쩐 일인지 그간 마음에 채워진 족쇄가 서서히 풀렸던 것이다. 형준이 맨발 걷기를 부인이 한 접신에 견주어 보기도 했는데 자신은 그 접신 대신 접지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부인은 접신을 통해 가족을 팽개칠 만큼 그런 신의 세계에서 정신적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면 자신은 땅의 기운으로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땅의 기운 또한 무당들은 신기라고 할 것이니 비록 대상은 다르나 접지와 접신을 통해 자신을 내어준다는 점에서는 상통하는 점이 있을 것도 같았다. 형준은 지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최재천 교수의 글을 읽은 기억이 났다. 최 교수는 땅의 기운에 가장 민감한 동물이자 땅의 기운에 최적화된 동물이라고 하며 지렁이와 두더지를 예로 들었다. 지렁이는 조화로운 기운이 흐르는 곳에 서식하며 그 기운이 교차하는 곳에는 특별히 더 많이 서식한다고 한다. 두더지는 아무데나 파고 돌아다니지 않고 조화로운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만 다니는데 그곳에는 조화로운 기운을 선호하는 지렁이를 포함한 많은 곤충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외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땅의 기운은 지구 자기처럼 과학의 영역이다. 외핵의 대류 현상에 의해 생성된 지구 자기가 지구 상공에서 띠를 형성하여 우주의 유행 방사선을 막아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것처럼 지구 내부에서 생성된 다양한 기는 생명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기도 하고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촉매작용과 같은 특이한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음양오행에서도 땅은 만물을 생성하고 기르는 근원이며 중앙에 위치하여 모든 것을 포용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형주는 어싱을 위한 맨발 걷기가 지렁이와 두더지처럼은 아니어도 그런 땅의 기운과의 최소한의 상호작용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부인도 접지를 접신으로 여기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의 세계에 빠져 사사건건 남편의 생활에 간섭하려 들지 않는 것은 그것이 땅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형준에게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보장받게 된 개인적 자유가 형준이 노년기의 인연에 대해 시험을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았다. 독일 여자를 만나 족쇄가 풀린 것은 낯선 이국 땅에 대한 로망이 작용한 것 같기도 했다. 형준은 회사에 다닐 때 출장으로 몇 번 독일 등 유럽의 몇 나라를 돌아본 적이 있었다. 그때 유럽에 대한 인상과 느낌이 좋아서 기회가 되면 유럽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독일 여자와 인연, 친구가 되면 그런 소망에도 서광이 비칠 것 같은 느낌이 족쇄의 풀림작용을 촉발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이야말로 정말 인연이 닿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형준의 신상 발언을 들은 두 여자는 형준의 인품에 감동했다. 수강생 중에 형준의 개인사를 잘 아는 남자가 있어서 두 여자는 그에게 형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막상 본인의 입으로 신상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들으니 더욱 신뢰가 갔다. 사회적으로 대놓고 환영받지 못하는 일에 빠진 부인에 대한 관용, 젊은 나이에 강요된 금욕생활의 인내, 갓 만난 독일 여자와의 불확실한 로망에 대한 솔직한 고백. 그 세 가지만 보더라도 어떤 잘 알지 못한 이면의 흠결조차 덮어줄 수 있는 인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지내다 보면 사소한 감정 대립으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신뢰가 무너지는 배신감도 느낄 때가 있겠으나 그런 일시적 폭풍우도 견딜 만한 뿌리를 가진 착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의 말대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 앞에서 골을 낼 일도 아닌 것 같았다. 독일 여자는 조카의 손을 꼭 잡고 그런 자신의 마음을 조카에게 전했다. 조카도 이모의 손을 힘껏 잡아주며 잘 생각했다고 응원해 주었다. 그리고 조카는 언제가 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모와 아저씨 두 분이 독일의 어느 농촌 밀밭에서 맨발 걷기를 하며 이웃 사람들에게도 맨발 걷기를 전수하는 지도자로서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참으로 목가적이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돌아가신 엄마와 이모부도 하늘에서 두 분을 훈훈한 미소로 지켜봐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자주 만날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자주 만나 맨발 걷기도 열심히 하시고 맨발 걷기 공부도 많이 하세요. 독일의 맨발 걷기 운동본부 지부도 만들어 운영하시고 어싱 전도사로 큰 활약 기대합니다. K-어싱이 되겠네요. K-팝에 이어 K-컬처의 글로벌 확산에도 두 분이 1등 공신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잡지사에서 꼭 현질 루포해 두 분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실어드릴게요. 조카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갔다.
독일 여자와 형주는 입가에 계면적은 미소를 띠며 뒤따라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안에서는 몰랐는데 밖에서는 부슬부슬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형주는 조카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독일 여자와 함께 걸어갔다. 그새 여자의 어깨 위에 쌓인 눈을 손으로 털어주고 차 문을 열어주었다. 여자는 차를 타고 형준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재빨리 손수건을 꺼내 형준의 젖은 손을 닦아주며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내일은 강습이 없으니 운동장에서 봐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다 자동키로 차 문을 열어주고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조카가 빠른 걸음으로 형준에게 다가와 뒤에서 형준을 살짝 감싸 안으며 말했다. 오늘 멋있었어요. 안녕히 들어가세요.